나 때는 말이야. 요즘 것들은 노력을 안 해. 다들 편한 일만 하려고 하지. 조금만 뭐라 하면 그만두고 끈기가 없어. 요즘 꼰대라는 말 참 많이 쓰이죠. 심지어 네이버 영어 사전에도 나옵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는 시대를 막론하고 늘 갈등이 존재했지만 요즘은 그 경향이 더 짙어진 것 같습니다. 한때는 노력이라는 말이 자주 쓰였는데요. 요즘 젊은 것들은 노력을 안 한다는 기성세대의 말을 풍자해서 만들어진 단어였습니다. 댓글들만 보더라도 요즘 젊은 친구들은 편한 일만 찾으려 하고 대기업만 가려고 한다는 말을 정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쓸데없이 눈만 높다는 소리도 정말 많이 듣죠. 정말 20대들이 노력이 부족한 걸까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기성세대에게 20대가 그렇게 비춰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뷰티풀맨과 함께 알아보시죠. 한강의 기적.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입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초스피드 국가 발전을 일컫는 말이죠. 실제로 대한민국은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문제는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들의 가치관은 그걸 따라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급속한 산업화는 기성세대와 현세대가 자라온 환경을 너무나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기성세대가 살아온 환경은 대한민국의 고도성장기였죠. 매년 10%에 육박하던 경제성장률을 자랑하던 시기입니다. 또 동시에 모두가 가난하게 자랐던 시기이기도 하죠. 이런 환경에서 이들이 말하는 노력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근면성실입니다. 한국 자체가 고도성장기였기 때문에 남들이 가는 길을 성실하게만 따라가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며 실제로 많은 자수성가 부자들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사회가 아직 고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악으로, 깡으로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하면 꽤 통하던 시절이었죠. 금리도 높았기 때문에 차곡차곡 저축하면 어느 정도의 재산 축적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모두가 먹을 걸 걱정할 정도로 가난하고 힘들게 자랐기 때문에 근면성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곧 굶어 죽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렇듯 기성세대는 근면성실을 최고의 덕으로 여기며 야근을 참고 주말을 반납하고 공동체를 위하며 젊은 시절을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현 20대들은 대부분 IMF를 전후로 해서 태어났습니다. 나라가 한번 크게 무너졌으며 이때부터 공무원 선호 및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집안이 박살나는 것을 보며 본인은 그렇게 안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았을 겁니다. 또한 이들이 보내온 10대의 시절은 다같이 가난한 것이 아닌 가난과 부가 명확히 갈라진 사회였습니다. 나라는 이미 저성장에 접어들어 옛날의 활기를 잃었고 단순 무식하게 열심히 해도 아예 출발점이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20대들이 생각하는 노력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투자입니다. 20대들도 다 압니다. 오늘 아무 일이나 하면 돈도 벌고 맛있는 치킨도 먹을 수 있다는 걸요. 하지만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미래가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의 복지 시스템이 그동안 많이 발전해서 당장 일 안 한다고 옛날처럼 굶어 죽지도 않으니까요. 이들은 하루의 시간을 팔아 7만원을 쟁취하는 대신 라면과 삼각김밥을 먹으며 자격증 공부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들이 마주한 20대는 이미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상태이죠. 사회에서 좋은 일자리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요구하고 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인적 자본을 쌓아왔느냐가 성공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열심히가 아닌 잘 해야 되고 또 그 선택이 트렌드와 맞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맡은 일을 충실히 열심히 하기 이전에 이 일이 본인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부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성세대가 보았을 때 젊은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노력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이죠. 이렇듯 급속한 산업화는 기성세대와 현세대가 살아온 환경을 너무나 다르게 만들었고 노력을 바라보는 시각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회사를 1년 다니다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는 것이 기성세대에겐 끈기 없는 행동으로 보이지만 20대에게는 그저 실패한 투자로 보이는 거죠. 시대의 변화가 젊은 세대가 투자를 중요시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라면 여기에 불을 붙인 것이 있습니다. 30살에 취업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들 대기업과 공기업, 공무원에 발악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매체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평범의 기준이 너무나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약 10% 정도이죠.
전문직은 이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을 겁니다. 사람은 보통 자신과 비슷한 수준과 어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자신이 상위 10%가 아니면 그들을 실제로 만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더욱 몰랐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 온라인 시대가 열렸고 SNS가 등장했습니다. 갑자기 나 빼고 모두가 번듯한 인생을 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대기업을 가야 한다가 아닙니다. 대기업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가 솔직한 20대들의 생각일 겁니다. 현실 세계는 잘 나가는 사람과 그들의 노출도가 동일합니다. 잘 사는 사람이 상위 10%라면 실제 현실에서 비춰진 이들도 10%이죠. 하지만 온라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잘 나가는 소수가 전체 매체를 독점합니다. 운동 영상을 치면 몸짱으로 도배가 되어 있고 공부 영상을 치면 죄다 네로라는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다른 세상에 있는 연예인이 아니죠. 충분히 우리 옆에 있을 수 있는 일반인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매체를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평범의 기준이 점점 바뀌어가기 시작하죠. 대기업이나 전문직을 가진 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20대들은 투자에 목을 매게 됩니다. 자신의 스펙과 미래에 관련된 일이라면 공짜로 야근까지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더라도 기피하게 되는 겁니다. SNS에 올라오는 수많은 명함 사진들, 차 사진들, 잘난 연인 사진들, 나도 올리고 싶으니까요.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니까요. 근면성실이 최고의 덕목인 기성세대에게 이런 젊은 세대의 태도는 상당히 안 이꼽게 보일 겁니다. 주제 파악 못하고 헛된 꿈이나 꾸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때 바로 노력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죠. 노력이 부족해. 고생을 해봐야 사회를 알지. 제가 신입생 때 커다란 그릇에 술을 가득 담아 동기줄하면서 억지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30대이신 분들은 이런 기억 한 번씩은 다들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문화는 2015년쯤부터 급속하게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그런 걸 시도하는 순간 쓰레기가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대나무 숲의 등장이었습니다. 구석에 박혀서 아니 이딴 거 왜 하는 거야 라고 속으로만 생각했던 이들이 이제는 뭉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생각이 모이면 여론이 됩니다. 그리고 여론이 모이면 사회적 인식이 되죠. 대나무 숲의 등장은 대학 놀이문화에 대한 어두운 면을 고발하는 매개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학 내 어지간한 술문화는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갑자기 왜 대학 얘기하냐고요? 꼰대라는 표현과 세대 갈등도 결국 온라인이라는 표현의 장이 열리며 탄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옛날부터 세대 갈등은 존재했죠. 그 시절에 꼰대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절엔 동료들끼리 혹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뒷담 까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즉 여론화되지 못했던 것이죠.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정복했을 때 가장 두려워하고 막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접촉과 모임입니다. 일단 뭉칠 수 있어야 사상이 생기고 혁명이 일어나는 법이죠. 자, 그럼 표현의 장이 열린 2020년은 어떨까요? 이젠 윗사람도 아랫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6시에 칼퇴하는 신입사원에게 더 이상 대놓고 뭐라 할 수 없으며 8시 58분까지 커피 마시다가 9시에 일 시작하는 사원에게 시원하게 지적할 수 없습니다. 한번 정착된 인식 속에서 계급은 더 이상 완전한 파워가 아니니까요. 현재의 기성세대들이 봤을 때 젊은 세대들이 야근 싫어하고 칼퇴 좋아하는 끈기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냉정히 바라보면 기성세대도 젊었을 때 야근을 좋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그때는 표현의 장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이 바뀔 수 없었던 것이죠. 하급자가 상급자를 견제할 수단이 없었으니 상급자에게 편한 방향으로 세상이 굴러갔던 겁니다. 까라면 까야 했고 사건이 터져도 덮는 게 너무나 쉬웠습니다. 고발은 곧 사회적 자살이었으며 나약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란 소리를 들어야만 했죠. 이런 고생의 삶을 살아온 기성세대 분들에게 현 세대의 주장은 별로 달갑지 않을 겁니다. 세대를 불문하고 모든 인간은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요. 표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살았던 기성세대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손해보는 거 싫어하는 젊은 세대는 상당히 불편하게 보일 겁니다. 그럼 바로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나 때는 말이야. 전 기성세대와 현세대의 의견이 모두 공감이 가는 편입니다. 우리는 시대와 환경을 버리고 사회 이슈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왜 기성세대들이 꼰대처럼 된 건지, 왜 젊은 세대들은 이런 개인주의 행동들을 하는지 조목조목 살펴보면 다 그럴 이유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봤을 때 20대가 노력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근면성실의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대가 살아온 환경은 더 이상 근면성실이 노력의 기준이 아니게 됐죠. 또한 기성세대가 꼰대처럼 군다고 해서 함부로 뭐라 할 수도 없습니다. 남자분들은
본인 병장 때와 이병 때의 마음가짐이 같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현 세대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기성세대 분들이 굉장히 멋있고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시 기성세대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는 이전보다 더 빠를 것이라는 걸요.